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0번째 시간 60강입니다. 기출변형 10회 계산작업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회차의 계산작업입니다. 함수는 제가 이때까지 이제 다른 문제들은 많이 풀어드리면서 크게 경로를 적어드리면 이제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벗어나는 개념은 아닌데, 함수는 진짜 자료를 어떻게 줬냐에 따라서 우리가 늘 쓰던 함수를 조금씩은 응용을 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합격의 당락이 결정되는 곳이 어디다? 함수다. 계산 작업이다. 이 말씀 드리는 거죠. 마지막까지 우리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살펴보시고 다시 한번 우리 복습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1번부터 한번 출발해 보죠. 문제가 많이 기네요. 이렇게 문제가 길면 또 여러분들 함수가 좀 하기 싫어져. 하지만 문제가 길더라도 문제를 잘 분석해 보시고 정확하게 쓰셔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과제 점수, 그런 다음에 점수, 출결, 가산 비율표를 이용해 갖고 총점 계산하래요. 그러면 과제에 따라서, 그러니까 총점은 어떻게 해라? 일단 점수가 있으니까 점수는 더해라. 얘는 바로 함수식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식을 응용해서 수식 안에 함수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총점은, 우리가 구하는 총점은 점수는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여기. 그렇죠? 점수는 그냥 찍어 주시면 되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니까 곱하기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이렇게 가로 열고 닫고가 돼 있으면은 반드시 가로 열고 닫고를 꼭 해주셔야 돼요. 왜? 가감승제의 원리에 따라서 원래는 곱하기가 먼저 되고, 그렇죠. 곱하기 나누기가 먼저 되고 더하기 빼기가 나중에 되잖아요. 섞여 있더라도. 하지만 문제가 이렇게 돼 있다고 했었을 때 갈로가 들어가게 되면 갈로가 무조건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로를 열었으면 반드시 갈로를 닫아 주셔야 돼요. 여러분. 함수를 쓰다 보면 갈로가 나타나는데 그 갈로는 함수를 마무리하기 위한 갈로지, 이렇게 의도적인 갈로는 사용자가 수동으로 작업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 드린 겁니다. 1 더하기 뭐를 해라? 가산 비율. 가산 비율을 어떻게 구하라고 되어 있나요? 과제에 따라서 가산 비율표를 이용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등급이 이렇게 나가죠? 가산 비율도 이런 식으로 자료가 흘러나가죠? 여러분들 무슨 함수 쓰셔야 돼요? 그렇죠. H룩업. 그러니까 여기서 H룩업을 갖고 무엇을 구한다? 가산 비율을 구한다. 그랬었을 때 H룩업 다시 한번 연습시켜 드리면 4칸이죠? 대상. 뭘 대상으로 합니까? 가산 비율은 과제가 대상이 되죠. 그래서 대상은 과제 점수가 되는 거고. 기준표죠? 기준표는 어디서 어디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그렇죠? 처음부터 잡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난 상태에서 1, 2 V룩업, H룩업 1, 2 이런 거 세리는 거는 어렵지 않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자, 과정이 과제가 B 플러스 A 플러스로 이런 형식으로 돼 있죠? 정확한 글자로 찾으셔야 되겠는데요. 문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볼 것도 없이 0. 숫자가 들어갈 때 어떻게 생각하셔라?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아니면 근사치로 찾아야 되는지 여러분들 판단을 좀 해주십시오. 문자가 들어가면 그냥 볼 것도 없이 0 쓰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랬었을 때 여기서 잊지 말고 기준표에서 F4 눌러주는 거 잊지 마세요. 왜? 절대주소 고정을 시켜야 되니까. 그러면 어디까지 끝난 거다? 가산 비율까지 끝났다. 더하기 무슨 점수? 추가 점수요. 추가 점수는 출결 항목의 두 번째. 요게 추가 점수래요. 요게. 맞죠? 여러분들 뭐해서? 오른쪽에서 한 글자 뽑아내면 되겠는데요. 근데 오른쪽에서 뽑아낼 때 보통 우리가 라이트 함수 쓰라고 돼 있잖아요. 라이트 함수가 아니라 무슨 함수가 줬어? 미드 함수 줬죠? 그럼 미드 함수로 해결을 하셔야 되겠죠. 어떤 개념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두 번째에서 몇 글자 뽑아내면? 한 글자 뽑아내면 그게 두 번째 글자가 되는 거죠. 말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레프트, 라이트로 다 대치할 수 있는 함수가 미드 함수입니다. 꼭 왼쪽에서 뽑아내라고 그래갖고 레프트 쓰란 말 없고 오른쪽에서 뽑아내라고 해갖고 미드 함수 쓸 이유가 없다. 라이트 함수 쓸 이유가 없다.
미드로 모든 글자 뽑아내는 함수는 대치가 가능하다.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래서 미드로 쓰셔야 된다. 그럼 여기다가 더하기 뭐를 쓰셔야 되는 거죠? 추가 점수. 추가 점수가 들어가는데 그 추가 점수가 뭘로 들어가시면 돼요? 미드로 들어가시면 되죠. 대상이 뭐죠? 대상은 출결 항목입니다. 충결이라고 돼 있네. 출결입니다. 출결 항목에서 그렇죠. 대상 찍고 몇 번째부터? 두 번째부터 한 개 뽑아내면 그게 두 번째 숫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총점 구한다. 어려운 거 없죠? 늘 함수가 나왔을 때 함수 안에 함수가 쓰여 들어갈지, 함수를 독자적으로 지금처럼 독자적으로 쓰면서 계산을 연결해 나갈지 누가 판단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대부분 뭐 선생님 이거 저 H룩업 들어가면 H룩업 안에서 미드가 쓰여갖고 뭐 뽑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문제에서 우린 제시된 대로 그거를 상황에 맞게 정확하게 쓰시는 방법을 기억하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거죠. 자, 1번 문제 조금 길어졌지만 길어진 건 아니죠. 복잡한 문제는 아니에요. 문제가 긴다는 얘기는 해드렸지만 문제가 길다고 해갖고 수식이 복잡해지거나 개념이 복잡해지진 않았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겠구나. 바로 들어오실까요? 예, 엑셀 화면으로 넘어오시죠. 자, 1번 문제입니다. 총점 구하러 가볼까요? 먼저 는부터 치는 거죠. 왜? 수식에서 출발해야 되니까. 그래서 점수는 있으니까 점수 더할 겁니다. 이게 맞나요? 가로 열고 닫고. 제가 이렇게 가로 열고 닫고 하는 이유가 무슨 뜻이다? 가로 열고 닫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여는 것까지는 하시는데 닫는 거를 여러분들은 안 닫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갖고 저는 가로 열고 닫고를 먼저 해버리고 그 다음에 커서를 가로 안에다가 집어넣기가 조금 헷갈릴 수는 있겠지만 정확하게 집어넣으셔갖고 이렇게 계산하시면 편하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물론 가로를 나중에 달아도 됩니다. 잊지 않으시고. 그러면 뭐 나중에 다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예, 나중에 다는 걸로 한번 해보죠. 이렇게 가로 열고 1 더하기. 그렇죠? 뭐를 하셔야 돼요? 여기가 더하기가 아니네요. 곱하기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나중에 또 답 이상하게 나올 뻔했네요. 자, 점수 곱하기 1 더하기 가산 비율이죠? 그러면 가산 비율 구할 때 아까 우리 무슨 함수를 써야 된다고? 그렇죠. H룩업 쓰셔야 돼요. 자, H룩업 쓰러 들어갑니다. 찾기 참조해서 H룩업. 자, H룩업 찾으셔갖고 대상. 뭐 갖고 따져야 돼요? 가산 비율은. 그렇죠, 여러분들. 과제 점수 갖고 따지는 거죠? 과제 갖고. 어느 표에서? 요 표가 되겠죠. 좋습니다. 뭐 눌러주? 잊지 말고 뭐 눌러주시라. F4 눌러주시라. 1, 2.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건 가산 비율은 몇 번째 있다? 두 번째 있다. 여기 문자로 찾을 땐 볼 것도 없이 뭘로 친다? 0을 쳐갖고 깔끔하게 정확하게 찾는 걸로 세팅해줘라. 그리고 나면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찍고 잊지 말고 선생님 여기 가로 나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가로는 여러분들이 쓰신 가로가 아니라 H룩업을 하면서 지가 알아서 붙은 가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앞에서 열어놨던 가로를 잊지 말고 꼭 닫아주셔야 됩니다. 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제 얘기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은 가로를 열고 닫고를 먼저 해놓으시고 이 안에다가 수식을 적어 놓으셔도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더하기. 추가 점수 할 거죠? 추가 점수는 무슨 함수로 해결해야 된다고요? 미드 함수로 해야 된다고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미드 함수. 함수 추가 들어가시고 글자 뽑아낼 땐 무조건 텍스트겠죠? 좋습니다. 이제 함수 이 정도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모르시겠거든 계속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선생님처럼 이렇게 빨리 찾아가는 게 잘 안 되는데요. 그럼 모두에 갖다 놓고 여기서 M자 누르시면 된다고요. 그리고 조금 내려보시면 미드가 바로 보일 테니까. 그렇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나타나도 당황하지 마시고 자, 뭐 갖고? 출결 점수를 대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수식이 길어져서 여기 안 보인다고 하더라도 못 찍는 거 아니니까 정확하게 찍어주시면 돼요. 찍어줘 갖고 몇 번째부터? 두 번째 글자라고 하는 거는 두 번째부터 한 개 뽑아내면 된다는 얘기죠. 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완성이 되고 총점이 끝나게 되죠. 그렇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동 지우기를 통해서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라는 말씀 드리네요. 어려운 게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리고 요번에는 가로 넣는 건데 이 가로가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해줘야 됩니다. 라는 거 한 가지 정확하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2번 문제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들어오시죠. 자, 2번 문제는 뭐가 나왔을까요? 한번 볼까요? 추주 랭크 if 에러
모두 사용해야 되겠죠? 일단 if 에러를 준 거 보니까 오류가 있을 거다라는 거를 상정하고 문제에 냈다. 그 말씀 계속 드려요. 그리고 if 에러가 문제 나왔다는 얘기는 이 상태에서 함수를 썼을 때 값이 안 나오고 오류가 뜰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은 그 오류가 뜬 거를 뭘로 대체하겠다. 그게 if 에러잖아요. 자, 그럼 문제 한번 붙어보죠. 가장 많은 선수는 1위. 두 번째로 많은 선수는 2위. 그런 다음에 세 번째로 무엇 갖고만 따질 거라고요? 우리는 홈런, 도루, 삼진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뭐 갖고만? 안타를 갖고 따져라. 안타 항목으로 따져라. 이런 것도 여러분들 문제 속에서 잘 읽어내셔야 되겠죠? 안타가 가장 많은 선수는 1위, 두 번째는 2위, 세 번째는 3위. 그렇죠? 그 외에는 공백. 그러면 등수가 꽤나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랭크를 쓰게 되면. 그래서 일단 랭크 쓰는 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왜? 순위를 따져야 되니까. 그렇죠? 그랬었을 때 1일 때 뭐, 2일 때 뭐, 3일 때 뭐. 그거에서 제일 좋은 함수가 뭐죠, 여러분들? 추주함수잖아요. 그래서 추주함수까지 쓰라고 돼 있구나. 추주함수가 1부터 쭉 내가 원하는 각가지 번호에 대해서 값을 매기는 건데 우리는 몇 위까지만 매길 거예요? 3위까지만 매길 거죠? 4위부터의 값을 안 주게 되면은 오류가 뜬다. 이 함수 저번 때도 한번 나왔었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오류가 나오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무슨 함수를 써야 된다? if 에러로 오류가 나올 때를 대비해 줘야 된다. 그래서 얘는 if 에러가 들어가면 거의 if 에러부터 쓰는 게 일반적이다. 자, if 에러 씁니다. 됐죠? 넣는 칸이 두 칸이에요. 여긴 뭐가 들어가죠? 당연히 수식이나 함수식이 들어가면 돼요. 함수식이 들어가고 여기에는 이 수식이나 함수식에서 뭐가 발생하면 에러가 발생하면 오류가 발생하면 그러면 뭐를 줘라? 공백을 줘라. 그러니까 여기에 공백을 집어넣고 이 수식과 함수식을 작성해 주시면 된다. 수식과 함수식에 에러가 없으면 그 값이 그냥 튀어나올 거다. 얘는 에러가 있을 때만 작동하는 함수다. 기억나시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뭐 갖고 하셔야 돼요? 이 함수식을.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추주가 들어가겠죠. 왜? 1일 때 뭐, 2일 때 뭐, 3일 때 뭘 줄 거니까. 그렇죠? 자, 추주가 들어가게 되면 넣는 칸이 이렇게 들어갈 거고 대상이 들어가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감 오실 거예요. 랭크. 랭크를 내야지 순위를 매기게 되면 항상 1등부터 시작해갖고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번호가 매겨지니까. 맞나요? 랭크를 쓰는데 이 랭크를 그럼 뭘 대상으로 한다? 안타를 대상으로. 안타 범위죠? 범위 중에서 당연히 여러분들 말은 없지만 가장 많은 선수가 1위라고 했죠. 큰 놈한테 1등 줘야 되는 건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세 번째 0이나 비워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죠? 안타를 이용한 순위가 1일 때 되돌릴값, 2일 때 되돌릴값, 3일 때 되돌릴값. 그것만 세팅해주면 되죠? 원래는 4일 때, 5일 때 이런 것도 세팅을 해줘야 되는 거 원래 추주함수지만 이렇게 세팅 안 해주면 여기는 뭐가 뜰 거다? 이 밑에는 다 오류가 뜰 거란 얘기죠. 그 오류는 if 에러에서 뭘로 처리한다? 공백으로 처리해 줄 거니까 우리는 뭐까지만 세팅해 주면 된다? 3등까지만 세팅해 주면 된다. 말 되죠? 좋습니다. 그래서 1위일 때는 1위, 1등인 순자가 1등 나오면 1위, 말 그대로 2위 이렇게 가는 거죠. 3위. 그 외에는 오류가 뜰 때, 요것만 갖고 하면 오류가 뜰 텐데 그때 if 에러로 넘어가면서 그 오류에는 뭐가 나타날 거다? 공백이 나타날 거다. 문제 이해되시겠나요? 자,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만약에 그럼 선생님 이거 지난번에 추주 안 쓰고 랭크로 써도 된다면서요. 만약에 추주가 아니라 랭크가 된다. 2% 나왔었으면요, 여러분들. 2% 나왔으면 그렇죠? 그러면 if 에러가 안 떴겠죠? 그 외에는 몽땅 이걸로 줄 거니까. 그래갖고 if가 나왔었으면 여러분들 if 랭크로 써도 충분히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합니다. 그렇죠? 몇 번 쓰셔야 돼요, if를. 1등, 2등, 3등 공백이니까 if 3번 쓰셔야죠. 랭크도 몇 번 써야 돼? 3번 쓰셔야죠. 그렇죠? 그렇게도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한번 돌려보세요. 시뮬레이션을 해보셔. 이게 어떤 함수가 나올지. 자료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이 자료 갖고 답을 구해낼 수 있는 함수는 다양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셨다면 함수는 쉬워진다. 점수를 어떻게 보면 받을 수 있는 파트가 된다. 근데 거기까지 가시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다. 하지만 정해진 함수를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배열하고 해결하시는 능력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네요. 자, 바로 해결해 보도록 하죠. 화면으로 넘어오시겠어요? 좋습니다. 자, 순위 구해러 가볼게요. 어떻게 할 거라고요? 에러가 나올 걸 상정한다. 그래서 무슨 함수부터 쓴다고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if 에러부터 씁니다. 예, 이런 것들은 논리에 있겠죠. 그래서 if 에러 바로 찾아주시고, 자, 여기 이제 함수식이 들어가면 돼. 등수를 구할 거죠, 여러분들? 뭐를 이용해서? 추주와 랭크를 이용해서 등수에 따라서 값을 매길 거예요. 그러면 뭐를 먼저 쓰신다? 아까 말씀드렸죠? 추주부터 쓰셨어야죠. 추주에 들어가는 대상이 뭐가 되실 거라고요? 랭크가 될 거라고요. 예, 랭크 EQ나 랭크나 똑같은 함수예요, 여러분들. 그럼 랭크로 한번 해봐 드릴까요? 뭐 랭크로 하는 것도 어렵지 않죠. R자 누르게 되면 이렇게 랭크 똑같은 함수입니다. 얘나 똑같아요, 함수가. 그렇죠? 그래갖고 예전에는 여러분들 2007을 위해 썼었는데 요즘은 다들 요번에는 랭크 EQ로 나온다. 그래갖고 랭크로는 함수가 안 나타날 겁니다. 랭크 EQ로 나타날 테니까 여러분들 랭크 EQ나 랭크나 똑같은 함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그렇죠? 자, 그러면 대상이 있겠죠. 뭐가? 안타 갖고 따지니까 안타 갖고. 누구들 중에서? 얘들 중에서. 여러분들 잊지 말고 뭐 눌러주셔야 돼요? 밑으로 자동 채우기 할 거니까 F4.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큰 놈 1등이니까 0. 되셨죠? 확인 아닌 건 이해가 되실 거고 추주로 돌아가서 그게 1인가. 순위가 1이라고 나오게 되면 뭐가 되는 거고? 1위. 순위가 2가 나오게 되면 2위. 순위가 3이 나오게 되면 3위. 밑에 것부터는 원래 4위가 나올 때는 뭐 줄 겁니까? 5위가 나올 때는 뭐 줄 겁니까? 여기서 공백을 여러분들 계속 쳐나가도 돼. 그러면 if 에러를 안 쓰시면 되죠. 함수 중에서. 그렇죠? 우리는 if 에러를 썼다는 얘기는 4위부터 나머지 등수까지는 뭐 되돌려줄 값을 주지 않겠다. 그러면 추주에서는 에러가 뜰 텐데 그 에러가 뜨는 부분을 우리는 뭘로 해결할 거다? 공백으로 대신할 거다. 되셨나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확인 누르시고 여러분들 이거 답으로 밑으로 끌으셨을 때 1, 2, 2위, 3위 숫자가 다 다르다는 전제하에 1위, 2위, 3위만 나오고 나머지는 뭐가 떠야 되겠어요? 그렇죠. 공백이 떠야 돼요. 그래서 이걸 쭉 끌어서 썼을 때 어라? 1위, 2위, 3위, 3위, 4위, 4위 뭐 이렇게 막 나타나면 안 돼요. 그래서 딱 한 번씩만 나타나고 숫자가 다르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공백이 들어가게 되면 아,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구나. 그렇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두 번째 문제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우리 몇 번씩 풀어봤던 유형의 문제니까 이렇게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풀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돌아오시죠. 세 번째 문제 뭐가 나왔는지 한번 보죠. 함수를 딱 보아하니 어려운 함수는 아닙니다. 그 대신 문제가 조금 길 뿐인데 문제만 잘 이해하시면 되시겠네요. 일단 제품 코드는 첫 문자만 대문자로 바꿔라. 첫 문자만 대문자로 바꿔라. 풀어퍼. 그렇죠? 자, 어퍼하고 요거하고 또 비슷한 함수가 로어가 있었죠, 여러분들? 예. 어퍼는 몽땅 대문자라고. 그래서 분명은 모두 대문자로 해라. 이게 어퍼. 혹시 문제상에서 모두 소문자로 해라 그랬으면 아마 로어가 나왔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리고 함수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들 셋은 똑같아. 넣는 칸에 뭐밖에 없죠? 한 칸밖에 없어요. 그래서 글자 셀 잡으면 돼요. 영어 셀. 왜냐면 한글은 대문자, 소문자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영어 셀이 들어가면 프로퍼는 첫 글자만 대문자로. 어퍼는 몽땅 대문자로. 그래서 비고를 완성시키십시오. 자, 이런 것들은 항상 꼭 보셔야 되는 게 예시를 잘 보셔야 돼. 예시를 그냥 쉽게 지나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GF11이라는 제품 코드가 있고 분명히 에센스라는 품명이 있을 경우 이 녀석을 비고로 만들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GF 중에서 뭐만 첫 글자만 대문자로 가고 F는 그대로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서 요거 바꿀 때 여러분들 그럼 뭐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프로포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여기서 프로포가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에센스가 소문자에서 몽땅 다 뭐로 들어오죠? 대문자로 들어오죠? 그럼 여기서 어퍼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두 개만 쓰란 얘기가 아니라
중간에 뭐가 들어가죠, 여러분들? 예, 중간하고 맨 끝에 갈로로서 분명히 묶여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당연히 함수 뒤에 글자 그냥 못 붙이고 함수 다음에 글자 바로 못 쓰니까 무슨 기호? %기호 쓰란 얘기가 나오겠죠. AND 기호. 제 얘기 맞죠? 자, 그러면은 시작해 볼까요? 는 일단은 어디서부터 뭐를 죄송합니다. 뭐를 해결하는 게 얘를 해결하는 게 1번. 그다음에 여기, 그다음에 요게 2번, 요게 3번, 요게 4번. 굳이 번호로 말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 맞죠?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써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프로퍼. 프로퍼부터 써갖고 네, 프로퍼. 대문자, 소문자를 막 섞어 쓰네요, 제가. 자, 프로퍼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런데 무슨 셀? 여기 무슨 셀? 그렇죠. 제품 코드요. 제품 코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일 첫 글자만 제품 코드로 대문자 나오죠? 그런 다음에 무슨 % 기호 쓰시고 큰 따옴표 갈로. 갈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2번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 기호 쓰셔야 되겠죠. 맞죠? 함수 뒤에 글자가 붙을 때도 %, 글자 뒤에 함수가 나타날 때도 %. 그리고 %는 몇 번 쓰란 말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시 보고 판단하셔야 된다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 거고. 그 다음에 몽땅 뭘로 가야 돼요? 대문자로 가야 되죠? 그럼 여기서 뭐가 돼야 돼요? 어퍼가 들어가야 되겠죠. 어퍼. 어퍼의 대상은 뭐가 되는 거예요? 품명이 되겠죠. 품명. 마지막으로 %기호 해주시고 큰 따옴표 닫아주시면 되죠. 그래서 %가 몇 번 들어간다? 한 번, 두 번, 세 번 들어가네요, 여러분들. 제 얘기 맞죠? 순서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면 된다. 어려운 함수는 한 개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함수가 이렇게 간단한 함수가 나오게 되면 항상 이런 표시예를 잘 보셔갖고 문제에서 실수만 안 하시면 되시겠다. 바로 또 문제풀이 들어가셔도 되시겠죠? 좋습니다. 문제풀이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고 완성하러 가보죠.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부터 쓴다고요? 좋아요. 프로퍼부터 쓰죠. 텍스트에 글자와 관련된 건 다 여러분들 어디서 찾을 수 있다? 텍스트 가시면 조금 쉽게 찾으실 수 있다. 자, 프로퍼 찾았죠? 좋습니다. 먼저 뭐부터? 제품 코드. 보시는 것처럼 소문자 AR-01인데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뀌었네요. 여기까지 맞죠? 좋아요. 그런 다음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제품 코드 뒤에 갈로가 달려야 되겠죠? 그래서 찍어주고. 여러분들 여기서 %기호 찍지 마시고 항상 이렇게 수식에서 찍어주시면 좋습니다. 네, 좋아요. 그리고 여기 수식에서 %, AND 기호 쓰시고 큰 따옴표, 갈로, 큰 따옴표 닫아주면 자, 여기 수식 결과를 보시게 되면 지금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 맞죠? 자, 그런 상태에서 또 다시 함수가 들어가야 돼. 또 뭐 들어가고? %기호 들어가고 AND 기호 들어가고요. 그리고 난 상태에서 몽땅 대문자로. 그럼 무슨 함수 쓰셔야 된다고? 좋아요. 함수 추가가 갖고 텍스트에서 어퍼 제일 밑에 있겠죠. U자로 시작하는 거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품명을요. 이렇게. 되셨죠? 여러분들 결과 보세요. 자, 대문자, 몽땅 대문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뭐까지 하셔야 돼? 갈로 닫아주시는 것까지 여러분들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수식 입력줄의 맨 끝에 클릭하시고 또 AND 기호, 큰 따옴표, 갈로, 큰 따옴표. 그래서 수식 결과가 우리가 제시한 문제에서 제시한 표시 예시하고 똑같은지 확인해 주시고 밑으로 쪼로로로로 끌게 되면 우리 깔끔하게 만들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문제만 잘 이해했으면 됐습니다. 라는 말씀 드리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 문제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넘어올게요. 4번 문제는 또 뭐가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얘도 보니까 함수가 복잡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알맞은 함수 쓰라고 되어 있고요. 그런 다음에 문제도 짧네요. 자, 초과 근무한 부서의 편집부의 사원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편집부에서. 동그라미 개수 세리면 되겠죠? 조건이 편집부인 애들 중에서 동그라미 개수가 몇 개 있느냐? 그러면 편집부에 해당하는 초과 근무한 사원 수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조건을 이렇게 줬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조건과 관련돼서 뒷자 함수가 나와야 된다.
맞네요. 그러면 뒷잠수가 나왔었을 때 여러분들 항상 문제에서 봐라. 조건을 입력하란 말이 있는지 없는지. 있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조건을 써야 되겠네요. 얘는 조건을 안 써도 상관이 없었어요. 왜? 어차피 요게 조건으로 잡아내면 되는 범위니까. 제 얘기 맞나요? 선생님, 근데 얘 잡아내면 안 돼요. 시험장에서는. 얘는 틀려요. 네, 이렇게 하시면 감점됩니다. 분명히 조건은 여기다 입력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고 써야 된다? 부서명이 들어가고요. 여기에 편집부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다가 조건 쓰는 거 잊지 마시고, 조건도 이걸로 잡아낼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몇 명인지 구하는 거죠? 사원수니까. 일단 뒷섬은 아니야. 합계 구하는 거지 사원수가 개수를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원수를 구하려면은 디카운트 아니면 디카운타를 써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디카운트 쓸까요? 디카운타 쓸까요? 어떤 거 쓰셔야 될까요? 당연히 디카운타를 써야 됩니다. 선생님 왜 그러야 되는데요? 디카운트는 뭐라 그랬죠 제가? 우리 D자를 떼고 나서도 여러분들 이런 함수는 기억하셔야 돼요. 카운트는 뭐의 셀을 세려요? 숫자 셀의 개수를 세리잖아요. 숫자가 들어간 칸에 셀의 개수를 세리는 함수가 카운트고, 카운타는 숫자가 들어가든 문자가 들어가든 상관없다. 빈 셀을 제외한 셀의 개수를 세리는 게 카운타입니다. 여러분들 동글뱅이로 세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동글뱅이가 뭐가 된 거니까? 출근했다라는 얘기가, 초과 근무했다는 얘기니까. 제 얘기 맞나요?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숫자로 1, 2시간 일했어요, 3시간 일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디카운트로도 가능하겠지만, 여기는 지금 다 문자로 들어간 형태가 되니까 여러분들 디카운타를 써야 되는구나. 어려운 문제가 한 개도 아닙니다. 의외로 간단해요. 요거 조건 써주고 요거 중에서 맞는 함수 골랐을 때 카운트를 여러분들 제껴 놓을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디카운터 써갖고 어려운 거 없이 2월이니까 여러분들 2월 대상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왜 자꾸만 여기만 하냐면 2월 대상으로 했으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3월 대상이 있으면 여기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어려운 거 없다. 바로 문제 풀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들어오시죠. 자, 문제로 들어오시면 화면으로 넘어오시고요. 먼저 뭐부터 작성하자고요? 좋아요. 조건부터 써볼까요? 조건이 아까 뭐였었죠? 부서명의 뭐 있는 애들? 편집부. 그쵸? 좋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2월에 초과 근무한 편집부 사원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썸하고 카운트는 불가능하다. 그럼 디카운타. 좋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가셔갖고 디카운타 찾아주시고요. 뒷잠수는 볼 것도 없이 뭐 하죠? 자료 전체 블럭 잡아요. 1, 2, 3, 4, 5. 우리는 얼마? 4요. 왜? 2월이니까요. 만약에 1월에 썼으면 제가 3월에 썼을 거고 3월에 썼으면 5를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블록 잡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번호가 매겨주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는 2월 대상이니까 제가 4를 쓴 거고, 조건이 뭐였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부서명의 편집부. 끝났나요? 예, 끝났죠. 그래서 여기 3명이 나오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편집부 1명, 2월 달에 편집부 2명, 3명. 맞네요. 볼 것도 없이.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 문제만 잘 파악해갖고 하라는 것만 잘해줬으면 된다. 어렵지 않으셨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았을 겁니다. 자, 그러면 4번 문제도 마무리 짓고요. 이제 마지막 함수입니다. 이제 함수도 끝이 보이네요. 우리가 이때까지 해왔던 모든 함수의 마지막 함수 무슨 함수인지 한번 보시고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화면으로 들어오시죠. 5번 문제 뭐가 나왔는지 보고 함수는 이걸로 마무리를 지을게요. 계속 말씀드리죠. 아직도 선생님 함수가 헷갈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강의를 올려드릴 때 한꺼번에 다 올려드리지 않잖아요. 기본 작업, 계산 작업, 분석 작업 및 기타 작업을 묶어서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 올려드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셔라 여러분들? 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 유튜브만 계속 보셔라.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보시게 되시면 여러분들 약한 부분, 조금 취약한 부분을 반복적으로 검색해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실 거다. 이 말씀 드립니다. 좋아요. 이제 5번 문제 마지막으로 분석해드리고
점수가 70점 이상인 학생 수를 구해서 영역에 표시하십시오. 숫자 뒤에 명 쓰십시오. 자, sum ifs, average ifs, count ifs 이렇게 나왔네요. 조건이 2개 이상 아니네요. 조건이 하나잖아요. 점수가 70점 이상인 조건. 그렇죠? 선생님 그러면 count if, sum if, average if가 나와야 되지 않나요? count if, sum if, average if로 쓸 수 있는 함수들은 뒤에 s가 붙어도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조건을 2개 이상 쓸 때 보통 쓰는 함수지만 조건이 2개 이상 아니면 조건 하나만 줘갖고 이런 함수들을 해결해서 나타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역으로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역으로는 불가능해요. 역으로는 불가능해요. 여기 만약에 조건이 2개 이상 찍혀 있는데 count if, sum if, average if 중 알맞은 함수 쓰십시오라고 되면 그거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지만 조건이 하나지만 조건을 2개 이상 쓸 수 있는, 그렇죠? 하나 이상 쓸 수 있는 그런 함수로 문제를 내는 거는 문제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충분히 얘로 그냥 해결하면 돼요. 조건을 2개 안 쓰고 몇 개만 쓰면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만 쓰면 되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닦아갖고 야 이거 문제 잘못된 거 아니야? 문제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충분히 조건이 하나일 때도 이런 함수들 갖고 해결 볼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것만 기억하시죠. 자, 그런데 학생 수를 구하는 거죠. 땡땡. 우리 뭐만 갖고 카운트 갖고만 구분해 주시면 되시겠네요. 그리고 그 뒤에 명자 붙이시면 되니까 엔드 연산자 쓰라는 말 나올 거고요. 끝났는데요. 좋습니다. 어떻게 계산하시면 될까요? count ifs 넣는 칸이 원래 조건 범위 조건 요게 계속 쌍으로 나타나잖아요. 쌍으로. 근데 여러분들 조건이 하나밖에 없었을 때는 하나만 써라. 이렇게 하나만 써라. 제 얘기 맞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역으로는 불가능해도 이런 함수로 조건 하나 있는 거 쓰시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녀석은 옆으로 당기셔야 되겠네요. 옆으로 당겨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답이 다 나와야 되는 거죠? 네, 맞네요. 함수는 어려운 거 없었습니다. 끝날까요? 끝낼까요? 이렇게 한 다음에 n% 기호 들어가시고 그 뒤에 뭐 쓰시면 돼요? 명. 그러면 얘는 답으로서 끝난다. 자, 마지막 함수는 아주 여러분들 깔끔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게 쉬운 함수가 나왔네요. 요거 마무리 지으시고 계산 작업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70점 이상입니다. 자, 70점 이상 어떻게 하셔라? count ifs입니다. count ifs. 세리는 거니까 통계 있겠죠? 좋아요. count ifs. 여기 있네요. 자, 찾으셨으면 어디 범위 내에서? 요 범위 내에서. 그렇죠? 얼마 이상이요? 70 이상인데 는이 빠졌죠? 네, 70 이상. 인 사람들. 요 밑에 거 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선생님, 없어요. 안 써도 된다고 그랬어요. 조건이 하나면 조건 하나로만 이 함수를 완성합니다. 그런 다음에 뒤에 찍고 n% 기호. 명. 그런 다음에 확인. 그리고 이걸 어디로 끌어라? 옆으로 끌어라. 되셨나요? 네. 이렇게. 그러면 깔끔하게 이 함수로 끝나버리는 함수가 됩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원래 화면으로 들어가시고요. 헷갈리지 마셔야 되는 거, 여러분들 이런 건 문제 끝까지 읽으셔야 돼요. 지금은 70점 이상이라고 돼 있죠. 우리 지난번에 70점대 이거 문제 푸셨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여러분들. 70점대 문제도 종종 나왔잖아요. 그럴 때는 반드시 count ifs를 쓰셔야 되겠어요. 점수가 70점 이상이면서, 그렇죠? 또 점수라고 할게요. 점수. 얼마 미만. 요겁니다. 요게 70점대예요. 다시 한번 똑바로 해볼까요? 70점 이상이면서 80점 미만인 게 70부터 출발해갖고 80은 안 돼야 되니까 그게 70점대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70점대라는 문제, 점대, 70점 이상
문제 끝까지 읽으시라고. 그래갖고 70점 대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라. 기억나시죠? 좋습니다. 자, 그것까지 말씀드리면서 함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죠? 네, 이제 아이고 고생들 많으셨어요. 우리 책에 있는 책도 저 15회까지 쭉 나가면서 여러분들 함수가 제일 좀 헷갈리지 않으셨을까 이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우리 기출문제 변형 10회까지 함수까지 끝까지 마무리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강의 남았죠 여러분들? 네, 60일간 기출문제 변형 10회 분석 및 기타 작업으로 커말 2급의 대단원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저는 다음 마지막 강의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